최근에 일본의 그 첨단 장비 수출 규제로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반도체 장비 공정하면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요. 전반적인 공정 작업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공정하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의외로 쉽고요. 간단합니다. 몇 가지 핵심 공정만 알면요, 이해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별거 아니네, 쉽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반도체 장비 투자할 때는 또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셔야 투자에 또 효율성이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회로가 필요해요. 회로. 설계도라고 한번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보통 캐드에 새기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제 회로도죠. 회로도. 자, 이런 회로를 먼저 만들어서 반도체를 이제 원판을 만든 다음에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자, 회로를 만들었으면요, 이것을 이제 포트 마스크라는 사진 원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원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찍어내기 위해서. 자, 이걸 이제 원판을 만들었다면, 이제 웨이퍼 아시죠? 웨이퍼에 이제 감광액이라는 것을 도포를 하고, 이제 사진 찍을 준비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는데요. 이 감광액이 뭐냐면요, 이번에 일본에서, 우리한테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핵심 소재예요, 이게. 포토 레지스트라고 일본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규제하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이제 먹구름이 이제 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규제를 하면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광액을 도포를 해야만이 이 포토마스크로 반도체 회로도를 사진 찍을 때 잘 찍히거든요. 자,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 중에서는 동진 세미캠이 이것을 한다고 그래갖고 최근에 급등을 했죠. 자, 이제 웨이퍼에 이 감광액을 사진이 잘 찍히도록 도포를 한 다음에요, 이 노광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사진기로 말하면 사진 찍는 거고요. 반도체에서는요, 회로도를 새기는 과정이에요. 빛을 쬐서 웨이퍼 원판에 회로를 새기는 과정인데요. 이 장비가 핵심이에요. 노광 장비가. 이게 네덜란드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는데요. 장비도 비싸고요. 기술력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핵심 공정 중에 이 노광 공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노광 장비로 회로를 새겼으면요, 이제 현상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현상하는 것처럼 이 노광 영역과 비노광 영역을 제거하면서 회로를 이제 완성해 나가는 거죠. 자, 흡사 이런 작업이 사진 찍는 작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갖고 포토 공정이라는 말도 합니다. 한번 이렇게 포토 공정 마스크 해갖고 이제 보여드리면요, 이 회로도를 통해서 이 원판을 만드는 이런 과정, 그래서 이제 사진 찍고 이런 현상하고 이런 것들이 흡사 사진 찍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그래갖고 포토 마스크 공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요까지를 이제 하면 우리가 이제 포토 공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을 끝냈으면 이제 식각이라는 이제 좀 전문 용어인데요, 에칭이라고 돼요, 영어로. 식각 작업을 하는데요. 식각 작업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현상이 끝난 그 회로도 있잖아요. 그것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세정하는 작업을 식각이라고 해요. 에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반도체의 핵심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수입 규제하는 것도 요 브라수스예요. 에칭 가스라고도 하는데요. 식각 작업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가스입니다. 일본이 이 브라수스도 90% 이상, 70%죠. 70% 이상 점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 일본 기업의 도움이 없이는 이 두 공정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감광의 도포라든가 이 식각.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우리가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도표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식각이 끝났으면요, 이온 주입을 하는데요. 자, 이온 주입, 우리가 이것은 반도체의 전류가 흐르게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작업이 끝나면 증착인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위에 얇은 막을 도포해서 이제 회로를 보호하는 건데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누는데요. 요까지의 작업을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정은 뭐냐? 웨이퍼 위에, 웨이퍼가 뭔지는 아시죠? 웨이퍼, 이렇게 보시면 요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기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하고요. 후공정은 이렇게 새긴 회로를 하나씩 자르고 외부와 접촉할 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패키지하는 그 과정을 이제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후공정이라고 한다, 크게. 자,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전공정은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데까지, 후공정은 테스트하는 데까지. 한마디로 이걸 패키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체 과정을. 자, 이걸 후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딱 봐도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전공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노광, 식각, 그 다음에 증착, 이 세 가지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3대 공정이라고 하고요. 노광을 이제 사진 찍는 거로 찍는다고 그래서 찍고, 식각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낸다고 그래서 깎고, 증착은 위에 얇게 도포한다고 그래서 바르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전공정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중요하니까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후공정을 알아볼 텐데요. 후공정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해요. 전공정보다. 그래서 외주화를 좀 많이 주고 있는 추세고요. 자, 말 그대로 배선, 절단, 그 다음에 배선 같은 거 알아보면요. 이렇게 금속을 배선하는 과정, 이런 게 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선을 했으면 또 절단을 해야 되겠죠. 아까 웨이퍼를 절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칩을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는 이제 포장이 되겠죠. 그리고 테스트에서 이제 반도체가 출고되는데요. 자, 이런 뭐 배선, 절단, 뭐 패키지, 이런 걸 뭐 전통 틀어서 패키징 한다고 그래요. 반도체 패키징. 한번 말씀드리면요. 패키징 한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자, 웨이퍼를 절단하고, 칩을 장착하고, 금선을 연결하고, 몰딩을 하고, 이 패키지 테스트하는 이 종합적인 과정을 이제 패키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 패키징을 우리가 하는 목적은요. 전원도 공급하고요. PCB 간에 신호도 연결하고요. 열도 방출시키고, 그 다음에 포장해서 반도체로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게 이제 후공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공정, 후공정은 뭔지. 자, 여러분도 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장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투자 전망 한번 살펴보면요. 2019년도에는 530억 달러로 전년비에 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23% 증가할 걸로 봐요. 그래서 670억 달러니까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장비에서 기술력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에요. 자, 반도체 장비 시장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공정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노광, 식각, 증착, 이게 3대 공정인데요. 비중이 이렇게 커요. 이 세 종목만 해도 75% 정도 차지해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노광은 찍고, 그 다음에 식각은 깎고, 증착은 덮고, 이런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공정은 말씀드렸죠. 웨이퍼에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공정 중에서 회로를 새기는 과정,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과정을 전공정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과정이죠. 전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노광, 증착, 식각이다. 그래서 이것을 3대 반도체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공정은 뭐라고 그랬나요? 웨이퍼에 회로가 새겨진 다음에 칩을 만들고, 검사하고, 자르고, 배선하고, 뭐 본딩하고, 이런 작업을 후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근 외주화를 많이 한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외주화를 못 시키죠. 직접 해야죠. 그래서 이런 건 외주화를 한다, 아시면 되고요. 웨이퍼를 검사하고, 절단하고, 뭐 패키지, 이런 종합적인 과정을 또 패키징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최종 검사한다. 이걸 후공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본딩을 참고로 알아보면 여기 본딩, 와이어 본딩이라고도 일컬어지며, 조립 시 칩이 패드와 외부 단자를 도선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본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 공정별 시장 규모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장비 시장 규모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확실히 크죠. 노광, 증착, 그 다음에 식각,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야, 이 세 가지가. 이 퍼센테지는 조금 틀리니까요. 뭐 너무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감광액 도프라고 그래갖고 포토 레지스트, PR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90% 이상 점유한 거고, 이번에 한국에 수출을 제한하겠다 한 게 물질이기도 합니다. 2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도핑, 뭐 산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산화, 아까 산화막 입힌다고 하죠. 그 다음에 자동화, 검사, 계측,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증착은 얇은 막을 도포하는 건데 132억 달러 이 정도 차지하고, 식각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건데요. 176억 달러.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국가별 반도체 수요. 이거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수요가 많을 거죠, 장비가. 자, 대만, 그 다음에 한국, 중국 이런데요. 대만이 제일 많네요. 왜냐면 파운드리 산업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본이 빠져있죠. 일본은 반도체를 안 만들으니까 장비만 수출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전공정 용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산화가 뭡니까? 그 웨이퍼에 얇고 균일한 실리콘 산화막을 바르는 걸 이제 산화막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감광액 도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PR이라고 그랬죠. 포토 리지스트. 이 감광액을 웨이퍼 표면에 도포를 해야만이 우리가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반도체 회로도가 웨이퍼에 잘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거를 이제 수출 규제하겠다. 그런 품목이고요. 우리나라는 동진 세미캠이 만든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노광 장비.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마스크. 회로도 원판이죠. 빛을 통과시켜서 웨이퍼에 직접 회로 패턴을 새기는 그런 공정을 노광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하다고 봐도 돼요. 반도체에서 핵심이에요. 자, 마스크. 회로 패턴을 웨이퍼로 옮기는 공정인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반도체는 사실은 이 공정이. 그 다음에 현상은 아까 노광 부분이 막 현상. 그러니까 노광 부분과 비노광 부분을 이렇게 잘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그런 하는 작업을 이제 현상이라고 하고요. 흡사 뭐 사진 현상과 비슷하다고 그래갖고 이제 현상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그래서요 이런 장비 업체 중에 캐논이나 니콘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업체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카메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각 중요하다고 그랬죠. 회로 패턴 새긴 것을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세정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일본에서 에칭가스라고 불화수소 수입을 규제하겠다. 이거 황무칠 가스. 그래서 우리나라 또 반도체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시각 가스예요. 자, 이것도 일본이 7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 주입이 뭐냐면요. 전자 소재의 특성인데요. 자, 웨이퍼에 이온을 주입을 해야만 거기에 이제 회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걸 한 다음에는 증차,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위에 얇은 막을 입혀가지고 도금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반도체 전도막을 형성하고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넣는다고 그러면 이제 CMP라고요. 연마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그리고 세정하는 건데요. 웨이퍼의 평탄화와 세정 작업을 하는 게 CMP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KC텍이라는 회사가 이거에 특화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노광 공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자 한번 여러분 보시면 간단해요. 이 마스크가 뭔지는 아시죠? 포토 마스크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포토 마스크 사진의 원판 같은 역할. 이 회로들을 새긴 것을 이제 원판으로 만든 거라고 했죠. 여기에 빛을 쐬서 이게 렌즈의 렌즈를 통과해서 아주 미세하게 여기다 회로를 새기는 거예요. 얼마나 작고 미세하게 새기느냐가 반도체는 핵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광 공정이 핵심이 수밖에 없냐 그거예요. 자, 보통 이게 이제 동그란 것을 웨이퍼라고 하는데요. 자, 아시죠? 이렇게 구리판처럼 원판 이렇게 된 거. 거기 위에 이제 산화막을 바르고 그 위에 바르는 게 이제 감광액인데 이걸 PR이라고 그랬죠, 제가. 포토 리지스트. 일본에서 이번에 수입 규제하는 물질이다, 이게. 이 감광액을 바르야만이 이 회로도가 잘 새겨져요. 이걸 못 바르면 회로가 잘 안 새겨지고요. 또 이 감광액 품질이 안 좋으면요. 이 회로가 분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본 걸 많이 쓰는 거예요. 괜히 일본 걸 쓰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만들 수 있지만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일본 걸 쓰는 거예요. 10번 중에 9번은 일본 걸 쓰고요. 한 번 정도는 국산을 쓰는데 국산을 쓸 때는 미세 공정이 안 들어갈 때, 일본 걸 쓸 때는 미세 공정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일본 거를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품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노광 공정이 뭐냐면 빛을 쐬서 통과해서 이렇게 새기는 과정이다. 자, 한번 읽어보면요. 설계 도면의 모양대로 빛에 쏘인 물질들을 없애고 남아있는 물질을 보호막으로 삼아